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공동 언론 발표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역대 63번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인데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도 예정 시간을 넘겨서 진행이 되면서 좀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과 약간 걱정이 미국 내에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과의 대함에 있어서 대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건 아니냐. 또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뭔가 이 사드와 관련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 언론 발표라든가 공동 선언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많다. 따라서 시작은 좋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다. 특히 이제 경제 통상 부분이라든가 우리 아마 자주 국방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측에서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 때와 같은 한미 관계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맹 강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방미 일정 첫 일정부터 이제 장진호 전투 기념관을 찾아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한미 동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동맹 강화 측면에서는 뭐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2+2나 뭐 EDSCG 정례화를 비롯해서 글로벌 동맹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우리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남북 대화 기조 쪽으로 상당히 동의를 얻어냈고 하지만 이제 최강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후에 이제 돈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 분담 협상이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실무진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좀 보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용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이 당선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맹국의 좀 더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서 많이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예.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역시 이 사람은 그 일자리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많이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아마 대통령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중점적으로 FTA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다. 굉장히 허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속에서 벌써 이 FTA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것을 볼 적에 굉장히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럼 다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굉장히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입장이 있었다면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라든가 뭐 동맹의 그러한 그 관리에 관한 문제에서 다른 입장이 있었다면 짚고 넘어갈 사람이지 그냥 넘어갈 사람 아닌데 예.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대북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뭐 지역 국제적인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같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면도 있었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눈여겨본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낸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우리가 그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원칙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큰 그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최대의 압박과 개입 그리고 우리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원비어 사건 때문에 좀 그 제재 쪽으로 지금 무게가 지금 그 기울어져 있고 정상회담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뭐 단동어댕 제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중요성,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크게 원칙론적으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것처럼 대화에 열려 있고 또 조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그 큰 그림인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남북 대화라는 측면에서 비핵화 문제와 달리 남북 대화 통일 이러한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정도로 지지를 해준 대통령이 있었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동 성명에서 기존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보면 뭐 그 상당히 원칙론적인 입장만 밝혔단 말이에요. 비핵화,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경제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뭐 이 정도로 밝혔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실질적인 대화라든지 항구적인 평화 노력에 한국이 주도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진짜 실질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한미 간의 어떤 대북 정책, 남북 대화 이러한 것을 위한 추후에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바탕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사실 문 대통령이 이제 출국 전에 성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신뢰를 쌓는데 구축하는데 더 주안을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 번의 만남으로 뭐 신뢰가 확실히 구축이 됐고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현안을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김현욱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강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그 양 정상 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대다라는 것은 아마 확인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반은 구축됐다. 그런데 예. 이제 앞으로의 숙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김현욱 교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예. 이제 미국이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문제는 역시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행돼 나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공동 선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인도적인 부분에서 좀 대화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뭐 원비원 사건 이후에 좀 압박의 무게를 두고 우리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언론 성명 발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히 공감대를 좀 이뤘나요? 공감대는 이렇지만 무게 중심의 차이는 조금 있었죠, 아무래도. 네.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강조를 했고, 뭐 대화에 열려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뭐 일단 그 기자회견 앞에서도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강대국들을 노력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남북 대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화 국면 조성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그 언론들 앞에서 이렇게 각 대통령이 나와서 언급을 하고 멘트를 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이게 글쎄 뭐 상호 조율이 그렇게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같이 가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측면에서 제재 국면에서 한미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추후에 대화 국면이 일어나면 이것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대화와 연계를 시켜서 한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이 지원을 하는 그러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이것이 아마 네. 어느 정도 한미 정상 간의 공감대를 이루었지 않았나. 그걸 좀 부연 설명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 얘기했듯이 굿캅, 배드캅 여기서 즉 굿캅은 한국이 그리고 배드캅은 미국이 하면서 즉
미국과의 대화를 하려면 한국과 대화를 하라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초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또 눈에 띄는 점이 이제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네. 언급한 건데 네.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었거든요. 자,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하게 된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후보 시절부터 우방국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를 위해서 역할을 더 하고 돈을 더 써라.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예.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방 개혁을 통해서 독자 능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은 우리도 좀 더 국방 분야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주도하는 이런 방위 태세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장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한미 연합사의 해체와 새로운 형태로 가는 것이냐라고 볼 적에 그렇진 않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미 동맹의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해 줌으로써 역할 분담의 조정 등을 고려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워싱턴 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조건부로 전환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미국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좀 퍼져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언론 공동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하겠다고 강력히 입장을 피력한 것은 예. 우리 스스로의 방위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직역하면 거친 협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재협상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이 재협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뭐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서 뭐 불만을 상당히 토로하는 그러한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셨고, 하지만 네. 공동 성명에 보면 이것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호 간에 공정하고 뭐 호혜적인 그런 뭐 관계, 경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이제 공동 성명에 실렸단 말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재협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걸로 보이고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한미 FTA의 재협상만이 한미 양국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게 정말 미국 측에서 뭐 한국의 자동차 부문, 또 한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도 한국에서 많이 팔려야 된다. 뭐 이러한 특정한 불만이 있는 섹터별로 뭐 추가 협상 정도면은 이러한 공정한 무역 그 관계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전면적으로 뭐 완전히 한미 FTA 자체를 다 통틀어서 재협상 국면을 만들면 이게 상당히 일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예. 기대치 않았던 또 무역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즉 어느 한 일정 부분만 그 협상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FTA 전체를 재협상의 어떤 대상으로 놓을지는 아마 추후에 실무진에서 좀 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청와대가 트럼프의 요청에 양측 FTA 시행 효과를 공동 조사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트럼프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FTA가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돼 왔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공동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고 FTA를 통해서 한국은 어떠한 이익을 받았고 미국은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약간 의혹 제기라든가 특정 기업체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 일부 자동차 업계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법률 쪽에 있는 서비스 섹터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적에 그것은 굉장히 어떤 특정 업체 섹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공정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 기반 하에서 과연 재협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치루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 대미 정서가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러한 돈 문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나토 회의 가서도 그 나토 회원국들이 그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액을 내지 않고 있다 언급을 해서 정상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결국은 올리기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뭐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받아내는 스타일인데 예. 결국 저희가 이제 내년 한 가을 한 9월 정도면은 이제 재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내후년부터 이제 새로운 그 SMA 그 방위비 협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가을 정도면 다시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예. 협상 국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측에서는 그 이전에 준비를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등등 뭐 준비를 하고 나올 테고 뭐 최강 교수님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 국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 방위 분담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100% 분담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쓴 말은 공정한, 페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톤 다운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우리가 줄 거는 줘야 되는데 그럼 주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올 것은 무엇인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동 기자 언론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는 것만큼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라는 쪽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말 숙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숙제를 많이 갖고 왔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첫 번째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돌아오셔갖고 이번에 내 미국에 가서 좀 오버했다. 이러한 말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불쾌했던 적이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 것인가. 뭐 미국의 입장을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듯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번 공동 선언이라든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합의하고 논의되었던 얘기들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인가,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그것을 저는 가장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이번에 숙제를 가져왔다고 보고 뭐 얘기를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숙제로 가져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숙제는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거란 말이죠.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이러한 금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숙제를 던지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숙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냈던 거를 확실하게 추후에 실무지에서 얻어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라든지 평화적인 한반도의 조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루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추후에 지원을 확실하게 얻어내는 그러한 실무진에서의 우리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남북 대화를 시도를 하지만 북한이 받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남북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죠. 북한이 항상 미국을 바라보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토대로 해서 남북 대화 먼저 걸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 간에 같이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대화 구도를 형성해 주는데 우리가 미국의 협력을 강하게 얻어내는 그러한 추후, 이러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까스로 얻어낸 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예. 추후적인 우리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